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자, 이 이유는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쪽에서의 부담감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같이 끌려 내려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장중에 30%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져오는 이런 기술주의 충격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다는 배당이 더 좋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예금 이자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으로 인해서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좀 얻다 보니까 이제 배당 투자에 관심들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배당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예금보다도 정말 좋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가스주와 철강주,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 철강 섹터의 주가 상승, 그리고 가스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자, 이게 전부 다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지역에서의 철강 지역 폐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대응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 양상 비슷하게 좀 나타났어요.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게 아니거든요. 다우지수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0.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부분이 좀 나타났죠. 다우지수는 전통적으로 경기 전망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종목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자, 지금 기술주 쪽에서 뭔가 부담감이 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경제적인 흐름, 경기 흐름은 괜찮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은 나쁘지 않았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 단기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 쪽은 기술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을 오늘 잘 살펴보시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스닥의 주가를 조정시켰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재료를 바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요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실적에 크게 실망했다. 뭐 중대장인가요? 네,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매우 실망했다. 이거 많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넷플릭스의 실적에 크게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시간 외에서도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좀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예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렸죠. 35%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대형주, 큰 기업이 35% 이상 빠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35% 정도 빠지게 되니까 시총만 하루에 5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 엄청난 그런 하락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넷플릭스의 하락은 1분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나 깜짝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철수에 따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는데, 10년여 만에 첫 번째로 구독자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구독자가 크게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명이나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한 실망감이었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이유가 그냥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러시아 철수에 따른 부분이었다고 본다라면 저렇게 대량으로 한번 뭉탱이로 빠져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하락폭이 좀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오히려 이제 증가세를 또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적자 부분을 털어낼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부실 기업들을 정리할 때 구조조정을 좀 하죠. 그 구조조정 자체가 뭐 상당히 악재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좀 있지만은 그 구조조정 기업들을 덜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적자가 나가던 그런 사업부가 정리가 되니까 오히려 기업이 흑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기업들의 어떤 그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도 지금 보면은 뭐 악성 구독자라고 봐야 되나요? 뭐 아무튼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수치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덜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건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 스트리밍 업체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들, 월트 디즈니, 뭐 로쿠 뭐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 업체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메타 전부 다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내일 반등을 좀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3% 정도 떨어졌고요. 근데 기술주는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락을 한 종목군들 대부분이 보면은 인터넷 관련한 부분들, 네, 또는 뭐 컴퓨터 부품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뭐 본다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과 연결된 부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코로나19로 인한 네, 수혜를 좀 입었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었고 경기가 재개됨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쪽은 조금 묻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TV를 보시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영화를 보시던 분들이 이제 영화관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실적은 좀 줄게 되고 영화관의 실적은 늘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것을 좋다고 봐야 되는가 나쁘다고 봐야 되는가 요것은 이제 뭐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얘들은 정상화돼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그런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신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연준에서는 이제 베이지북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2월 중순 이후 보통의 속도로 확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평가를 상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다우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변화,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요. 러시아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래서 미래 성장 전망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을 했다. 그것이 이제 기업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좀 걷어들이려면 일단 러시아 쪽 전쟁이 끝나야지 되죠.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정점이 4월 말에서 5월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전쟁의 끝, 종전 네, 그 시기와도 조금 비슷하게 겹치고 있죠. 물론 전쟁이 계속 길어질 것이다. 더 길어지고 확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근데 항상 위기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뭐 대체제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충격이 좀 있었지만 점점점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판단해 본다라면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투자자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건 네,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지 못했었던 러시아의 어떤 전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만 네. 뭐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나빠질 건 없겠죠? 뭐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서 뭐 더 악재가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본다라면 그냥 네, 예, 전쟁이 종전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 그럼 그거는 이제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쁠 게 없는 믿져야 본전인 그런 장사를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 믿져야 본전인데 왜 안 해요? 네, 그런 거 해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도 여전히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조금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역시 종목 간에 또는 수급에 따라서 종목 간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돌아오면서 네, 여기 아직 안 올라갔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의 느낌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자기 자리 잘 지키고 기본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계좌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죠. 예금보다 낫네요. 배당으로 배가 불러요. 네,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배당이 계속 들어올 건데요. 지금 배당이 이렇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실 테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2% 이상의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실 것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나는 얼마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20만원 정도 배당을 받게 되실 겁니다. 뭐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200만원. 뭐 그냥 이 정도는 배당을 받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배당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종목들 갖고 있으면 더, 네,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주식 투자를 했을 뿐인데, 보너스로 4월달에 그냥 몇백만원씩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분이 좋은 거지, 쉽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또 배당에 완전 특화하신 분들은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자, 지금 코스피 상장사 779곳 중에서 556곳이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28조 6,100억 원을 배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당금이 많이 늘었어요. 배당이 많이 늘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배당금은 무려 30조 8천억 정도 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2에서 2%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을 주면 일단 고마운 거고요. 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기업들은 배당률이 높은 것도 있죠. 뭐 특히 은행주도 이런 것들은 뭐 7%대 8%대 배당 주니까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2% 그 정도 배당은 나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30% 정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내년에 더 늘어날 거예요. 즉 이번 연도에 받은 배당금보다 내년 4월에 받는 배당금이 더 많을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갖고 가더라도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배당에 관심을 이제 둬야 된다는 얘기고 좋은 종목들이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 배당을 많이 준 종목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연말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배당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시세 차익과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당금의 규모, 배당 수익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은 2.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1%도 안 됐던 채권 수익률이나 1%대 초반 여기서 뭐 세금 띄면은 또 1%도 안 되잖아요. 이 예금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왜 안 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꺼리는 것은 원금 손실. 그거 우려감 때문이잖아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안전하게 원금 보장되는 그런 쪽에 투자하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의 주가도 네,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모습이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배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배당락 기준이라는 주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시켜놓고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한 20% 30%씩 올라가 버리고 배당도 여기다가 더해서 줘버리니까 아주 그냥 네 왜 안 해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기업들 주가가 평균 21%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네 배당 기업들 주가는 22%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는 기업들이 그만큼 네 그 주가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자, 왜냐면은 배당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쓸만합니다. 괜찮은 회사입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줘? 그러면 배당도 줘? 이런 식의 뉘앙스거든요. 아니 이런 기업에 배당도 줘? 너무 좋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오바했나?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좋은 기업이야 괜찮아요라는 식의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절날 친척집에 갔어요. 근데 친척집에 갔는데 용돈을 주는 그런 어른이 있고 용돈 안 주는 어른이 있잖아요. 용돈을 주는 어른은 저 어른은 좀 살만하구나. 아니면 예의상 용돈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이 딱 불러요. 야, 조카 일로 와봐. 그러더니 용돈 한 50만원 줘버렸어.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삼촌. 그러지만, 실제로는, 야, 이 삼촌 돈 좀 버네? 이런 느낌 하시죠? 네,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많이 용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넉넉하면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업들에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잘 나가게 되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업들의 그 배당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쌀 때 많이 사두셔야지 배당을 받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커진다는 겁니다. 배당은 3%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3%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배당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주가를 일부러 낮춰가지고 더 싸게 사서 네 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들 느긋하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하나의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네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수록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배당 계속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펄펄 끓고 있는 가스 철강주의 배경은 뭐냐? 순환하는 테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테마가 순환을 하고 있을 때 이슈를 갖다가 계속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금강철강이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KG스틸도 상한가 기록을 됐고요. KG스틸 우선주도 상한가 됐고요. KG스틸 같은 경우는 그 KG그룹주들의 그 쌍용차 인수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달아오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틸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도 강세를 좀 보인 것 같더라고요. 철강주들이 시간에서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이스틸, 한일철강, 부국철강,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쪽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 철강 가격 인상된 것도 있겠지만 중국 철강 생산 주요 지역인 탕산이라고 있습니다. 탕산시. 이 탕산시가 임시봉쇄에 들어갔어요. 네, 수도 베이징에서 16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허베이성. 허베이라고 하죠. 허베이. 네. 강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강북. 네. 허베이. 네. 강북 지역에 이 탕산시라고 있는데 이 탕산시가 코로나 때문에 도시의 대부분 지역을 임시 봉쇄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제 지점을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한 봉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철강 주요 생산인데 이게 13% 정도 중국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반사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혜의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에 철강 기업들 막 이렇게
구조조정 들어가고 압박하게 들어갈 때도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침공 장기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 철강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죠. 특히 이제 철강 가격의 인상도 있지만 가스 관련한 부분도 있어요. 유럽이 지금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음모라고 했죠. 미국이 러시아의 어떤 유럽 쪽에 대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전쟁을 나는 계속 부추겼을 것이다. 아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보고 있구나. 이때 전쟁을 부추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물론 이거는 네,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LNG 물량을 향후 몇 년 동안 2배 이상 늘리기로 협의했다. 미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기 조금 대주고 이렇게 자원들 팔아먹게 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남는 장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판로를 뚫겠다. 미국이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셰일가스가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미국이 자국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와 연결된 부분들은 이제 종목들로 이제 우리가 그 구분을 지어서 좀 생각해야 되겠죠. LNG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며 유럽은 내년 겨울을 준비하고 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LNG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이 미국의 수입량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도 진짜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LNG선 이제 조선주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 보면 가스 연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죠. 뭐 계속 이제 원유 이런 쪽에 대한 관심만 좀 가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주는 잘 못 가지만 조선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 LNG선 이쪽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도 특정 타겟팅이 뭔가 이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가스와 철강 이런 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도 좀 있고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KG 스틸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 뭐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료에다가 호재가 더하고 하게 되면 주가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강하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 종목 괜찮은 종목인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빛내줄 그런 재료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나는 항상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넷플릭스의 충격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좀 모양새가 안 좋아졌지만 다우지수는 올라왔어요.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또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조금 떨어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어떤 신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금 이자보다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투자자 이쪽으로 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투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일단은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만이 좋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분석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당 성향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장기 플랜 세우시는 분들은 배당주들을 꼼꼼하게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금융지주 배당 좀 준다고 해서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수익률은 거의 60% 거의 뭐 예전 초기
초기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100% 정도 올라왔죠. 거기에다가 배당이 네,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도 좋겠죠. 네. 펄펄 끓는 가스주와 철강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좋죠. 네, 지금 가스와 철강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반면에 지금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네, 특별하게 재료가 더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중국 지역 봉쇄에 따른 그런 부분들. 즉, 이슈가 추가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뭔가 이제 어떤 기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이슈가 나와서 내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거, 넉넉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된 신고가 종목은 좋다. 추세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매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 종목, 즉 신고가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급하게 달려드신 분들 많아요. 오늘 양봉 나왔지? 오늘 급등했지? 막 따라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요, 그쪽 방향으로 멀리 가잖아요. 이게 항공모함 이론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그쪽 방향으로 방향 틀었어? 이제 시작인 거지? 그래, 이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고 머리에서 팔지 말고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주식 격언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계 급등하는 거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오면은 내 거 아니야 생각하시면 되지만 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또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또 사시면 되죠. 근데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안 사지. 희한하게 올라갈 때만 그냥 가슴이 두근반 세근만 하고 내려가면은 차갑게 식어버려요. 좀 이상하죠. 네, 내가 원하는 종목이 싼 가격에 들어왔는데 왜 안 사는 거지? 네. 이렇게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그 매매의 어떤 그 스타일, 습관일 수도 있겠는데,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느긋한 투자, 기본적인 투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